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나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. 가끔 놀라는 게 경매에 입찰을 하시려는 분이 간혹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경매정보지나 경매학원 등에서 설명해주는 뭐 말소기준 권리, 이 밑으로는 전부 소멸됩니다 등 그런 단순한 얘기들만 듣고 내가 가진 아무런 지식이 없이 적지도 않은 금액을 그냥 다른 뭐 사람에 의해서 그냥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경매 공부 어떻게들 하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뭐 임의 경매, 강제 경매, 근저당 압류, 가압류, 계약력, 사행위 취소, 뭐 기타 등등 경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충분히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알고서 하면 되죠. 아무리 이게 그렇게 재미없는 얘기라고 해도 이 정도도 모르고 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 내지는 민법에서 사용되는 등기법에서 사용되는 민사집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조차도 이해를 못하시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원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. 임의경매, 강제경매, 근저당 압류, 가압류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이 관련 일들을 하면서 내지는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크게 상관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 없이 무작정 덤비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하고 뭐 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. 얻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뛰려고 하는 것도 뭐 무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죠. 우리가 흔히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돼 있죠. 뭐 경매 사건 번호 그리고 길이 표시돼 있고 토지 건축물 현황 이거 잘 안 보시잖아요, 솔직히. 그리고 쭉 내려서 임차인 있나 없나 좀 한번 보고 채권자가 이렇게 들어갔네 하고 이 건물 등기에 대한 요약을 이 부분에서 해주죠. 대부분의 경매 정보지에서. 그리고 매수 기준 권리를 잡아주죠. 2017년 11월 28일 근저당권 한국자산관리공사 확정 채권 양도 전에는 SBI 저축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잡히고 이 후순위로 들어가 있는 권리들은 전부 소멸된다. 그럼 내가 인수할 권리가 없구나. 임차인도 없고 요 정도 해서 끝내시죠. 다. 뭐 끝내도 문제 없어요. 이런 부분 지금 본 이 사건만 봐도 인수되는 권리 없고 모든 권리 소멸하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천천히 한번 보죠. 그냥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는 SBI고 그 후순위 같은 날짜네요. 접수일도. 근데 2억 1,480만 원, 4,080만 원 해가지고 두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OK 대부에서 그 뒤로도 OK 플러스 대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네요. 9,750만 원. 그 후순위로는 또 압류들이 잡혀 있죠. 서인천 세무서장 해가지고 세금 안 냈다는 얘기고요. 가압류 뭐 이렇게 가압류가 걸려 있죠.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경매정보지에 의존하지 않고 압류, 가압류 이 부분을 봤을 때 천천히 보시죠. 압류, 가압류 돼 있고 그다음에 임의경매 결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 OK 플러스 대부 주식회사에서 임의경매를 넣었죠. 그럼 3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거죠. 3순위 근저당권이 2022년 5월 11일에 접수된 근저당권인데 이 근저당권은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그 최선순위 근저당권도 당연히 그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28일
설정된 SBI저축은행 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뒤로 또 가압류 걸려 있고 OK저축은행, 스마트저축은행, OK캐피탈 주식회사, 롯데캐피탈, 하나캐피탈 뭐 다 잔잔한 돈이 걸려 있죠. 1,000만 원 남짓하는 돈에서부터 1,000만 원 이하의 금액, 1,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까지 마지막에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. 전부 소멸해요. 이거 이렇게 경매정보지에 의존하시고 내가 몰라도 돼. 야, 가서 금액만 잘 쓰면 돼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닌데 예전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예전 사람들한테 있었던 그 가족관계 증명서 이전에 호적 등본이라고 있었죠.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을 봤을 때 이 소유주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그냥 고스란히 나타나기도 하고 압류와 가압류 다 없어지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는 왜 서인천 세무서장 이 세금은 압류고 신동아스콘 주식회사에서 이 들어갔던 건 왜 가압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. 예. 압류는 세금,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압류가 바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가압류라는 거는 이 하나캐피탈이나 이 대부 회사들이죠. 대부 회사들이 돈을 금전 차용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담보가 있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. 이 대부 회사들은 대부분 뭐 전화 한 통이면 300만 원 된다고 하는 뭐 그런 대부 회사들이니까 이 대부 회사들은 이 채권 보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압류로 이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간단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압류되기 전에 내가 압류하려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 중간에 얘가 빼돌리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냥 가압류 먼저 해놓는 겁니다. 가압류를 해놓고 어차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가압류를 해놓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죠.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보면 집합건물에서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시라는 거는 이 표제부라는 건 건물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관한 그 내역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중 1동의 건물의 표시라는 거는 소유되어 있는 이 집합건물 전체적인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의 표시인 겁니다. 그러니까 84.8291 제곱미터라는 게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대지권 비율도 나와 있고, 그러니까 이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서 내가 뭐 이거 분의 53.6981을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 내 땅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몇 평 정도가 나올 거다.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. 그리고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, 그리고 각구에 표시되는 게 압류, 가압류가 각구에 표시됩니다.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 갑구에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쭉 가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갑구에 표시가 되죠.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복잡하죠. 압류 계속 걸려있고 17번까지 국민건강보험 마지막이었는데 여기서 정리해준 표를 보면 다 소멸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또 정신없고 모르겠고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. 이런 거 한번 안 보고 무슨 부동산 경매 하시겠다고 하면은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나는 뭐 몇 년을 했는데 경매 정보지만 보고 몇 년을 했는데 그런 일 없어. 그냥 제 생각에 모르고 했는데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운이 좋은 겁니다. 운만 믿고 할 거면 도박하세요. 도박하는 게 낫지. 이렇게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고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을구에 관한은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 사항들이 전부 을구에 됩니다.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죠. 돈 빌리면 전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. 채권 최고액 얼마에 채무자 누구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소유자 명의 변경에 관한 표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갑구였고 근저당권자의 명의 변경에 관한 표시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을구 부기등기라고 하거든요. 8-1 얘하고는 그러니까 순위가 동률이라는 겁니다. 보기등기 8-2, 8-3 다 동률이면 8-4 이렇게 많이 했네.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하듯이
얘는 근저당권을 매매한 겁니다. 근저당권 채권 양도를 한 거죠, 전부. 모든 권리를 다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명의가 변경되는 겁니다. 사행위 취소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대부업체들 OK저축은행부터 스마트저축은행, OK캐피탈 등등 롯데캐피탈 해가지고 대부업체들이 소액으로 이렇게 나중에 가압류를 걸고 들어왔죠. 근데 이 들어오기 전에 사행위 취소라는 게 뭐냐면 이 채무자는 알고 있습니다. 경매가 언제쯤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입이 되죠. 근데 그 전에 알고 있잖아요. 채무자는 내가 돈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 집 경매 넘어갈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이런 OK저축은행이나 이런 대부 업체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. 예, 경매가 넘어갈 거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요 사이에 이 채무자가 그러니까 현 부동산 소유자가 느닷없이 이걸 매매를 진행해 버립니다. 던져버리고 근저당권자들이 쏙 받고 가버린다. 그리고 나는 이제 뭐 담보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때 사행위 취소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매수인 매도인이 이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. 내부 업체들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. 뭐 정당한 가격에 팔아도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매수인도 법원에 한번 가셔서 사행위 취소 재판에 참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. 뭐 그런 얘기들.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고 요새 경매정보지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다 소멸되는 권리,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, 위험성이 있는 권리들에 대한 설명도 좋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게 돌아가는 판이라도 좀 알고 해야지 좀 이해라도 되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